성공예감 별책 부록! 지식과 지혜를 얻는 가장 경제적인 방법. 성공예감 별책 부록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강남, 서울 강남 하면 여러분은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집값, 교육열 혹은 욕망? 모르겠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제가 너무 세속적이어서 그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우리에게 강남은 어떤 인식으로 자리 잡고 있을까? 그런데 이거를 문헌적으로 또 관찰해 보면 또 다른 스토리가 나옵니다. 강남을 한 인문학자가 무려 40여 년간 관찰을 했는데요. 지금의 강남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 지금의 강남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또 어떻게 보일지요.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강남이라는 책입니다. 예. 자료가 엄청 방대하더라고요. 네, 나름 준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게 거의 한 400, 500페이지 가까운. 근데 겁먹지 마시고 이제 사진이 많으니까요. 예, 자료도 많고요. 네. 그러면은 왜 강남에 주목하셨나요, 이번에는? 가장 개인적으로는 제 고향이라서. 아, 제 마음의 고향이라고 하면 이제 초중고를 나온 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제가 초중고가 송파구 서초구 쪽이어서 이제 세입자다 보니까 떠돌아다녀서 최종 이제 종착지는 반포고등학교라고 네. 그 동네 유일한 공립학교. 어. 그래서 고향으로서의 지역을 보고 싶었다. 그런 말이 있어요. 저 일본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예. 일본의 인문학에서는 그 인문학자라면 자기 지역에 대한 향토지를 쓸 수 있어야 된다. 자기 지역을 쭉 한번 관통하는. 근데 그거를 생각해 보니까 저는 거의 1학년 때부터 국민학교, 국민학교였죠. 그때부터 대학 지나고 유학 갔다 와서 성인 때도 강남 3구에 산 거예요. 쭉 서초, 강남, 송파를. 이 정도만 한번 정리할 때가 됐다 생각을 한 거죠. 뿌리부터. 그렇죠. 근데 책의 부제가, 네. 이거는 김시덕 박사님의 개인적인 걸 넘어서 책의 부제가 우리는 왜 강남에 주목하는 예. 거예요. 사실 상징성이 좀 있죠, 우리나라에는. 예. 그거를 이제 출판사가 노린 거죠. 뭐 아시겠지만 이게 신문 기자 컬럼하고 책 제목은 제가 안 정합니다. 아하. 그렇습니다만 이거죠. 이제 출판사가 어필 포인트였던 거죠. 그리고 저는 이번 책에서 말하는 거지만 이게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고 자본주의는 인간의 욕망이라는 거 긍정하는 사회인데 그렇죠. 그게 왜 자꾸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부정돼야 되는가? 아하. 지금 이제 성약 사회도 아니고 그런 이제 자본주의 국가인 민주공화국 한국의 그런 열망이 총 직결된 게 강남이다라는 게 이 책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그거를 자꾸 이렇게 숨기거나 부정하거나 자꾸 이렇게 뚜껑 덮으려 하지 말고 그걸 한번 뚜껑을 열어봐라라는 게 제 제안이기도 하고.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모두는 아닙니다. 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향을 하기도 하고 그렇죠. 질투를 하기도 하고 사실 그 기반에는 그 열망이라는 게 있고 그렇죠. 굉장히 사실은 강남이라는 지역이 이름도 그렇고 참 상징적입니다. 그렇죠. 친구 따라 강남 간다도 있고. 어떤 것들을 좀 우리가 이것이 강남의 상징이다 혹은 편견이다. 어떤 이야기를 좀 해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상징이자 편견인 건데 지금 한국 최고의 부촌까지는 아니죠. 한국 최고의 부촌은 서울 강북에 있는 단독주택인데 성북동, 한남동, 이촌동, 이태원 막 몇백억짜리 단독주택. 그런 것들, 네네네. 한남부터 힐스 이런 거. 네. 그게 아닌 이상 굳이 말하면 일반인이 끝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경제적으로 그 최상급들이 강남에 있다는 거죠. 그거는 좋은 의미에서든 비판적 의미에서든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됐다.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그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그 속담의 강남은 지금의 강남구는 아니라 하더라고요. 아니죠. 네. 예. 그 제비가 강남 같은 제비가 온다의 강남도 따뜻한 곳. 사실은 중국 강남이죠. 양쯔강 쪽이에요. 양쯔강이었네. 예. 그 저쪽에 갔다가 온다는 얘기에서부터 그 제주도에서 이어도 타령이라고 있잖아요. 거기도 보면 강남 간다 죽어서 그 강남은 그쪽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이제 명나라 때 되고 이제 청나라 때 명청 교체에 되면은 타이완을 가리킵니다. 근데 명나라 부흥운동하던 이제 정치 집안이 있었는데 그 집안이 만약에 청나라 무너뜨리고 나면 조선에 복수할 거라고 왜 저 편먹었냐고 거기부터 오는 이제 그런 복잡한 신앙적 차원 존재해요. 남쪽이 뭔가 부유하고 뭔가 이상향이고 멀고 복잡한 이미지는 그때 존재했어요 이미. 그랬다가 그게 서울에 붙은 거는 영등포죠. 영등포요? 영등포가 첫 강남이죠. 아, 강의 남쪽. 예, 강의 남쪽이니까. 그 전까지 전부 경기도 시흥군이었다가 영등포란 데를 1936년에 경성부에 편입을 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 서울이란 데가 그때까지는 강북의 도시였어요. 한양, 경성은. 근데 처음으로 그때 강남을 낀 양쪽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강남의 개념이 동쪽으로 퍼져나가서 지금의 가난 삼구까지 오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강남은 삼구죠. 강남구입니까? 강남 3구? 3구죠. 서초, 강남, 송파. 예. 뭐 서초구는 원래 강남구였고 옛날에는 예. 더 가면 이제 다 성동구였습니다. 처음에
편입됐을 때. 그래서 그 넓은 힘의 성동구 개념이죠. 그 역사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첫 번째 키워드로 강남이라는 책을 열어보면 강남의 탄생부터 네, 그렇죠. 열어봐야죠. 왜 그런 말씀 많이들 하세요, 어르신들. 옛날에 저기다 논밭이었다. 밭 깔고 이러던 데였다. 네. 심지어 나룻배도 다니던 곳이었다고. 뭐 심지어라기보다는 다리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어. 한강 다리는 영등포 쪽으로만 놓여 있었죠. 또 지금 상당 부분이 또 매립된 그렇습니다. 지역이라고 하고요. 예. 지금 부촌 아파트들은 다 매립지에 만들어졌죠. 저 구반포, 압구정, 예. 잠실. 근데 물론 강북도, 이촌동 백사장이라는 게 그렇게 거대해서 그 자유당 때 이렇게 선거 운동하면 서울 시민 3분의 1이 모이고 했다잖아요. 그게 하지만 넘치는 땅이었던 거죠, 물이. 그래서 강변북로 만들고 올림픽대로를 만들면서 제방을 쌓은 거죠. 대로는 제방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땅이 생긴 거예요. 여기 지은 게 아파트. 올림픽대로 감독문로 이런 게 일종의 제방 역할을 제방 하는. 역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수부지 가는 게 힘든 거예요. 제방이기 때문에. 옛날에 고수부지라고 그랬죠, 참. 네. 한강 둔치. 근데 그 매립을 하기 전의 모습은 진짜 강물이 흘러다니는 그렇습니다. 강이었고 나룻배가 다니던 지역이었고. 그렇죠. 나룻배 다니던 지역에 다리를 놓은 거죠. 그 제가 기억을 하는 게 잠실 살았었는데 초등학교 때 그때 한강 백사장이 살아 있었어요. 잠실 쪽은. 백사장이요? 백사장이 살아 있었어요. 서초 강남구는 이미 끝났고 공사가 이제 올림픽을 유치하게 돼서 80년대부터는 송파구 쪽을 정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때 어릴 때 아버지랑 가서 저기 어항에 넣을 돌을 주웠던 기억이 나요. 백사장에서 80년대 초에. 우리가 바닷가라든지 예, 진짜 그렇죠. 걸어서 갈 수 있는 강변. 예. 그럼 뭐 유원지가 생기기 전의 모습이네요. 그렇죠. 이제 뚝이 만들어지고 완전히 정비 딱 고소부지처럼 시멘트 바르기 전에 이제 모래가 펼쳐져 있는 기억이 나요. 그리고 지금 그게 강동구 가면 있습니다. 또 강동구 하남시 가면 살아 있어요. 아하. 그러니까 점점 동쪽으로 붙인 거예요. 그 정비를. 강남의 백사장 이 표현 정말 오랜만에 들어봐가지고요. 그 조금만 낯설기까지 합니다. 조금 좀 나서 하시니까 예. 서울 사람들의 물놀이장은 원래 노들섬하고 뚝섬이었죠. 그 해쪽 간다 그랬어요. 원래 강에 갈 때도 해쪽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향이 서울이 아니어가지고 잘 모릅니다. 그 노들섬 아실 거고 용산 세빛둥둥 그 근처에. 그렇죠. 하나는 뚝섬은 아실 거고요. 네. 성수. 둘 다 백사장이었어요. 그 양대 유원지였습니다. 거기가 피서 가던 예, 피서 가던. 유원지. 가끔 서울 역사박물관 여름 되면 전시합니다. 한번 가보시면은 이제 꽂고 파라솔 꽂고. 그거 타려고 이제 노들섬은 전차 타고 가고 뚝섬은 기동차라고 다른 게 있습니다. 기동차. 기동차라는 게 있어요. 서울 궤도, 경성 궤도. 남양 특집 열차를 운행했어요. 피서 열차를. 그러다 보니까 예. 딱 전차 같은 개념. 전차 개념이 좀 달라요, 좀. 근데 이거 타고 내려서 뚝섬에서 놀다 보니까 강변에 뭐 보이는 거죠, 너머에. 넓은 땅이 있네가 강남 발견인 거죠. 발견입니까? 네. 봉은사도 보이고 이게 뭔가 섬도 보이고 물 넘치고 이러면은 사람 구해달라고 그러고 그게 강북 사람들에게 강남의 발견인 거죠. 마치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한 것처럼 저- 거기에 있었는데 그렇죠. 다르게 보였던. 유원지 가다 보니까 뭔가 보이고 물놀이 한다고 배 타고 건너가니까 봉은사에 배 타고 갔거든요. 대치도 배 타고 가고 하다 보니까 여기 뭐지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를 이제 개발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그런 거죠. 그게 행정적으로 먼저 서울로 편입을 하면서 그렇죠. 개발이 된 건가요? 그렇죠. 36년도에 우선 영등포를 편입하고 예. 차츰 넓히죠. 그 예를 동작구 지역이라든지 편입을 하고 대방이라든지 그건 이제 서부 지역이죠. 예. 척강남. 그리고 이쪽은 동쪽은 63년도에 편입을 합니다. 그래서 시흥군의 신동면하고 광주군의 뭐 언주면, 뭐 구천면 이런 몇 개를 편입해서 그리고 잠실 쪽은 강 북에 있던 고향 땅을 떼어와서 원래 고향이었어요. 뚝섬은. 지금 고향은 서북 쪽인데 고양시요? 고향군. 고양군. 고향군이 옛날 개념은 여기 서울을 머리처럼 이렇게 모자처럼 쓰이고 있었습니다. 네네네. 지금의 제 오른손 쪽만 지금 고향 남아 있는 건데 원래 왼쪽도 고향이었어요. 요 끝이 뚝섬이었어요. 성수하고. 요거를 땅을 통째로 떼와가지고 만든 게 잠실이에요. 많이 변했네요. 이제 그러면. 많이 변했어요. 강북의 강남이 됐습니다. 지금 강남구가 광주군, 그렇죠. 강남구는 광주군이죠. 광주군 언주면이었고. 그래서 언주초등학교가 있죠 근처에. 그리고 지금의 논현동 그 논현동이라든지 뭐 학동, 즈음이고. 예, 뭐 수서 이런 것들이죠. 근데 이 사이에서 참 사람들의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이쪽에 소장농도 많았다. 하고요. 그렇죠. 그리고 나룻배를 이거 어떻게 표현을 해야 돼? 운항 하시던 분의 이야기도 뱃사공. 나오고. 예, 뱃사공. 네. 그 이미 1900년대 전반이 되면 경성, 그 이제 신당동에 있는 중앙시장이라는 데가 건어물 같은 거래를 많이 하는 데인데 네. 거기 시장의 상당수를 지금 서초구 쪽에 장악했었어요. 화훼와 야채 등으로. 그러니까 배만 기르는 게 아니라
이게 모래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콩이라든지 배추라든지 다 잘 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그쪽에다 무라든지. 기른다고요? 네. 또 월남민들, 피난민들이 오면서 이 사람들이 백사장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뗏목에 실어가지거나 배에 실어서 강북으로 올라가서 이제 중앙시장부터 해가지고 유통시키는. 그러기엔 접근성이 참 좋았던 네. 거네요. 예. 그래도 지금 보면 원래 농수산물 시장이 가락동에 있지만 지금은 예, 예. 원래 용산에 있었거든요. 용산 청설모 시장이 가락동으로 빠지고 들어간 게 용산 전자상가거든요. 그게 강변에 있는 이유가 이제 그런 이유가 있죠. 강남의 농산물들이 집산하기 좋은 곳이라. 원래는 그 농산물 시장이 용산 쪽에 예. 있었는데 예. 강남 쪽이 훨씬 더 운반하기 편하니까. 강남 쪽이 산물이 많이 나니까 배추라든지 배가 강만 건너면 용산인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용산 전자상가 앞에 하나로마트가 있는 게 그런 이유예요. 한복판에. 원래 농협이 거기 있었거든요. 예. 근데 어떻게 보면은 강남 쪽에서 농산물을 기르기 좋았다라는 건 거기가 논밭이었다라는 뜻이고. 논밭이죠. 그렇죠. 어떻게 그때부터 이 논밭이 네.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고 도로가 깔리고 어떻게 변하기 시작한? 그러니까 그쪽이 농사짓긴 좋은데 백사장이라는 건 물이 넘친다는 뜻이거든요. 사실은 살기가 좀 안 좋습니다. 맨날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 집도만 쓸려 내려가고.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해도 저희 성내동이나 강동구 쪽에 맨날 저기 물 넘쳐서 헬기 출동을 그랬습니다. 그러던 데다 보니까 이 강남은 버리고 양쪽에 언덕바지에 사람이 산 거죠. 한쪽 언덕바지는 영등포고 한쪽 언덕바지는 천호동이에요. 옛날 정근대는 언덕바지가 좋은 곳이었어요. 물 넘치지 않는 거. 그렇죠, 그렇죠. 근데 지금도 부촌이 언덕바지에 있는 거는 지대 높은 대단히 전통적 개념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전쟁할 때도 이제 적을 볼 수 있다는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저지대인 강남이 비어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치수 기술이 좋아집니다. 치수. 예, 소양강댐을 짓고 한강이 호수인 거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사실 호수예요, 한강은. 예? 한강은 호수입니다. 호수라고요? 두 개의 보가 있어서 물을 막고 있어요. 저 강원도부터 물줄기가 내려와서 내려다가 막혀 있어요. 그러니까 댐이 있기 전에도 잠실보라는 보가 있고 예. 김포 쪽에는 신곡보라는 보가 있어서 저 신곡보라는 데는 그 바닷물이 밀물 때 밀려오는 걸 막고 서에서 넘어오지 그렇죠. 않게. 그러니까 소금에 절여지지 않는 거예요. 땅이 이제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게 하나. 이쪽은 그 상류 쪽을 막으니까 급물살이 올 때 막아주는 거죠. 잠실에서는. 그러니까 강은 강이지만 마치 호수처럼 그렇죠. 작동하기도 한다. 그렇죠. 그래서 유람선이 다니는 거죠. 안정적이니까. 그리고 소양강댐이 만들어지면서 수위가 낮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땅이 드러나는 거고 이 땅을 뭘 할까 하다가 아파트란 걸 지어보자라고 생각한 게 이촌동입니다. 소양강댐이 만들어지면서 한강의 수위가 낮아진 거예요. 예,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토지를 더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뭔가 눈에 보이는 거죠. 크게. 근데 이걸 그냥 못 쓰고 제방을 쌓아야 되는 게 그래서 강변북로를 만들고 김현옥 시장 때 그 올림픽대로를 놓고 하면서 이제 좀 안정적으로 땅을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근데 강남은 아직까지는 빈 땅이었기 때문에 강북이 인구가 넘쳤습니다. 서울은 10,000원이다. 그래서 여기를 한번 좀 이제 빈 땅을 이용해 보자 했던 게 서부 이촌동, 동부 이촌동, 그 다음 영등포 방향인 여의도. 여기를 먼저 개발했죠. 그 동부 이촌동에 뭐 공무원 아파트라든지 여의도 시범이라든지 그 다음엔 만들어진 게 구반포 주공 아파트. 빈 땅이 거기도 물 넘치는 침수 지역이거든요. 그 다음이 압구정이고 그 다음에 잠실이고 잠실이 가장 대규모예요. 이제 실력이 쌓이니까 이건 한번 대규모로 해보자라고. 강북의 땅을 끌어버리고 한강 물을 바꿔버리면서 이제 원래 한강 본류를 끊어서 석촌호수 만들고 대규모 북쪽 땅을 가지고 아파트를 개발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한양 시절부터 4대문부터 그렇죠. 사람은 넘치기 시작을 했고 그렇죠. 조금씩 퍼지다가 그렇죠.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 네, 서부, 동부, 여의도, 영등포, 천천히 쭉 갔죠. 그 다음에 강남.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주 대책처럼 시작이 됐던 걸. 인구가 넘친 이주 대책이랄까 도시의 확산인 거죠. 도시의 확산, 예, 확산. 자연스러운 예. 확산.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이 있는데 20세기 전기 현대 한국에서는 일반 시민들은 그렇게 확산된 땅에 보냈습니다. 이게 자연스럽게 아파트를 짓고 해서 또는 단독주택을 짓거나 그리고 빈민들이나 철거민들 철거 사업이 많았거든요. 예. 이제 구도심 재개발한다고 이 사람들은 강제로 이제 예를 들어 쓰레기차에 실어가지고 예? 쓰레기차에 실었어요. 실제로. 누구를요? 사람을요? 사람을. 짐이 아니라. 네, 그 많은 증언이 있습니다. 애가 학교 갔다 왔더니 부모가 쓰레기차 실려서 어디 갔다 그러고. 그래? 그게 몇 년도 얘기예요? 60년대. 서울역 앞에 양동이라고 있었는데 예. 양동 개발한다고 쌀하면 쓸어다가 그냥 보내버렸어요. 사당동 산속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못 살겠다고 도로 되돌려달라고. 그랬더니 이촌동에 사람을 떨궈버렸대요. 백사장에다가. 그래서 며칠 있다가 못 살겠다고 도로 사당동 가서 나무를 베고 흙을 자체로 구워서 지은 게 사당동의 스타트. 이거는 이제 강제 이주죠, 거의. 이거는 아파트랑 다른 거예요. 그게 어느 지역으로 그렇게 서울 외곽 전부 거의 전역입니다. 첫 이주가 관악구라든지 이런 데인 거고 마지막 이주는 양천구입니다.
양천구 신월동이라고 예. 요즘 재개발할 얘기가 나오는 데인데 신월동 신정동 목동 옆에 거기가 사실 마지막 이주 단지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강남. 그 중에 그랬던 거죠. 여러 강남이 있었죠. 영등포도 강남인 거고 아하, 마지막 그 개념으로. 성남 광주대단지라고 또 20만 명을 보낸 거기도 강남의 일부였고 원래 편입 예정이었어요 서울에. 그 대장 역할을 하기로 기대된 게 지금의 강남구 쪽이에요. 여러 강남 중에. 어떻게 보면 60년대부터 격동의 그렇습니다. 시절을 보낸 거네요. 그렇습니다. 좋게 말하면 새로운 지역이 생겨나고 도시가 그렇죠. 생겨나고 새 아파트가 올라왔지만 그 사이에서 뭐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 놓고 보면 원주민 갈등 되게 많은데 그렇죠. 이게 거의 뭐 반 100년 넘어간 역사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사실 다른 지역 분들은 강남에 관심 없을 수 있는데 예. 여기서 일어난 사건들이 다 한국에서 처음 경험한 것들이에요. 말씀하신 갈등, 토박이와 이주민의 갈등 이게 지금도 반복되고 있다. 여러분의 땅에서 60년 넘게. 60년 넘게. 근데 그 강남하면 저기다 옛날에 논밭이었다라는 그렇죠.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게 물난리입니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언덕바지가 부촌이었다라는 게 물난리가 나지 않는 그렇죠. 곳이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강남은 이게 계속 반복이 네, 되었다라면서요. 그렇죠. 그 강남 개발을 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네. 가장 후회하는 게 조금만 시간이 있었으면 언덕을 깎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걸 깎을 수가 있어요. 예, 깎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의도의 국회의사당 자리가 원래는 산이었어요. 양말산이라고 양하고 말을 기르던. 그래서 여의도 주민들은 물론 치면 그 위에 올라가 여기는 밤섬에 양쪽에 모여가지고 살아남았다고 합니다. 양말 산에 올라가서 양말산에 올라가거나 지금 국회 자리? 밤섬에 올라가거나. 그러다 그거를 깎아서 여의도는 이쪽은 깎아가지고 국회의사당 만들었고 선유도하고 선유봉이었죠 그때는. 그 밤섬 깎아가지고 한강 강변북로 개발하고 선유도가 선유봉이었던 거예요. 선유봉이에요. 물난리 때 올라갈 수 있는. 그렇습니다. 야, 이게 저 같은 사람한테 진짜 신기한 얘기 처음 들어보는 건데 또 서울 토박이 분들 예. 아니면 연세 있으신 분들은 맞아 옛날에 그렇습니다. 그랬지 이러실 수도 있고. 특히 밤섬 쪽이 추억이 많으실 게 율도 예. 밤섬은 굉장히 절벽이 예뻤대요. 그래서 서울 강북 사람들이 여름 되면은 그 다이빙하기 좋은 명소였다고 합니다. 물놀이 하러 가서. 물놀이 하러 가서. 그러니까 노드섬에서는 백사장에서 노는 거고 네네네. 밤섬 가면은 다이빙하고 놀다가 어느 순간 이거 폭파해가지고는 그 자재를 싹 가져가서 놓은 게 지금 제 방인 거죠. 강변북로인 거죠. 밤섬도 그러면 지금의 모습하고 옛날에 완전 아주 다르겠네요. 달라요. 근데 지금도 마을 흔적이 남아 있어서 그 주민 거의 출입 금지잖아요. 예. 그 토박이들은 추석에 갈 수가 있어요. 허가를 받아서. 어? 토박이들만 허가가 됩니다. 아 그래요? 네. 거기는 지금 일반인 진입 금지. 그러니까 이제 토박이들만 살았던 거의 100가구가 살았는데 그 그래요? 서울 사람 타던 배를 다 거기서 만들었어요. 황포도배 이런 거를. 지금은 근데 들어가도 어디 뭐 이렇게 다닐 곳이 있나요? 밤섬 그러니까 안에? 집 구조가 남아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그 본인들은 안 돼요. 여기 누구 집이라고. 예전에 김씨 표류기인가요? 그 아, 영화의 예, 그렇죠. 배경이 됐던 게 밤섬 그거죠. 아니던가요? 맞습니다. 무인도처럼 나왔던 곳이. 아 근데 거기를 원래 살던 분들은 허가 받아서 예. 갈 수가 있다. 예. 그 영국의 뭐 공영방송에서 그 찍은 적이 있어요. 추석 그 귀성하는 거를. KBS 한번 찍으시죠. 아 그래요. 저 상상도 못했던 일이네요. 그 분들이 집단 이주를 하셔서 마포에 살아요 지금도. 자기들이 모시던 신도 같이 데려가서. 와. 그래서 그 동네 밤섬 무슨 아파트를 붙어 있는 게 그런 연유가 있습니다. 근데 또 다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언덕배기가 있었던 곳이 어떻게 보면은 상징적인 곳이기도 그렇죠. 하고요. 근데 강남은 완전 그 반대였던 거네요. 완전히 뭐 빈 땅인 거죠. 허허벌판. 그 중에 중간중간 튀어나온 데가 예를 들어 강남역 국기원 사거리라고. 국기원은 아시죠? 네. 거기 보면 되게 언덕이거든요. 거기는 원래 우빵아다리 마을이라는 마을이 있었고 일본 출구 쪽에 테헤란으로 시작하는 그쪽은 아랫방아다리 마을. 그 다음은 이제 영말, 뭐 이게 말죽거리 이런 식으로 마을들이 이제 올록볼록 있으면 그 위에 살았어요 사람들이. 네네. 아래쪽은 물넘치는 데고. 그 물넘치는 데가 3년 전에도 물넘쳤고 그럼 올해도 또 위험하고 싱크홀 위험인 거고 그런 거죠. 그 손을 못 댄 거예요. 그 지금까지도 예, 이어지는 손을 거군요. 못 대. 너무 급하게 개발해서.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게 여의도하고 비교하면 됩니다. 여의도는 한국의 3부가 다 온다는 전제로 만든 도시거든요. 지금 이제 국회만 들어왔지만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철저하게 배수 시설을 했어요. 그래서 물이 안 넘치잖아요. 완전 이제 계획 도시로 이제 강남은 그 계획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쓰려 보낸 거 막. 급하게. 예, 전쟁 때문에 전쟁이 또 날 수 있다는 공포가 있었기 때문에 강북에 사람이 이렇게 많아서 전쟁 못 치른다. 다 가라. 그 공포를 시민도 공유했기 때문에 가겠습니다가 된 거죠. 한강 남쪽에만 있으면 살아남을 수 있다. 북쪽에 있으면 불안하다. 약간 우리 지정학적인 우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도 인구를 좀 강남 쪽으로 분산할 필요가 있다. 살고 싶다. 근데 그게 너무 급하게. 너무 급하게 됐고 너무 성공해버려서 강북은 이제 쪼그라져 버렸고 강남은 이제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커져버린 거죠. 급하게가 나중에는
빠르게가 됐고 그렇죠. 빠르게가 또 고도 성장과 함께 맞물리면서 지금의 또 강남이 됐고요. 근데 그게 이제 껍질만 그렇기 때문에 성수대교 무너지고 산풍 무너지고 싱크홀 나고 하는 게 그런 거죠. 이게 지나다니다 보면은 지금도 빗물 펌프장 이런 거 많이 보이죠. 그렇죠. 그게 어쩔 수 없이 이제 필요한 거고 배수가 안 되니 그렇죠. 퍼낸다는 개념으로 볼까요? 일단 퍼내기도 해야 되고 일부는 또 저류도 해야 되고 물 담아놔야 되고. 아하. 근데 강남 지역은 이 정도로 부족하다는 게 한 번씩 드러나는 홍수로 나타나는 거죠. 대심도 지하 탱크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데 저 아래다가 그건 이제 저기 재개발하고 하는데 방해된다고 항의들이 많아서 대심도라고 하면 아주 깊은 곳에 하류 40m, 시설을 그렇죠. 4, 50m 아래 대규모로 만들어서 물을 담아두는 거예요. 이게 폭우 쏟아질 때 이게 한강으로 보내봤자 다시 넘치거든요. 이게 수위가 같아지면 아하. 그러니까 이걸 잠깐 모아두는 겁니다. 이거는 어느 세계 어디든지 대도시는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하 4, 50m의 일종의 저류지, 네. 저수지 같은 거를 저수지 같은 거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본 같은 경우는 지하 신전이라 부르는데 도쿄권에 비가 내리면 대규모로 받아뒀다가 나중에 보내는 거예요. 수위 낮아졌을 때. 근데 이게 없다 보니까 물이 넘치는 겁니다. 강남은 저지대거든요. 하기사 그래서 강남 토박이 분들은 참 물 넘쳐서 어릴 적에 고생 많이 했다 이런 이야기들 한 그렇습니다. 번씩은 또 하시죠. 그 잠깐 제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라 그래서 이런 잠실 토박이들의 이제 개모임 잡지를 하나 받았는데 네. 요거 주신 분의 아버님인가 할아버님인가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예. 잠실 옛날 선 모습. 물이 찰랑찰랑한데 발 넣고 사진 예. 찍으셨더라고요. 그게 이 강남 지역의 본 모습입니다. 물이 찰랑찰랑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 향후회가 그렇죠. 있듯이 예. 각 지역에 계시던 분들이 다른 지역에 가서도 연락하고 모이고 만나고 하듯이 강남 개모임이 토박이 남아있는 분들도 거죠. 그렇죠. 그 모임이 남아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서초, 강남, 송파 다 조직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무슨 뭐 구모임이 아니라 우리 무슨 마을 모임 이런 식으로. 그 물넘치고 또 논밭이었던 강남이 그러면 어떻게 지금의 강남이 되었는가? 그 출발점 아까 어떻게 보면 지정학적인 염려 또 네. 인구의 팽창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또 상징적인 뭐 개발 스토리 네. 좀 더 이야기해 주시죠. 이거 국제정세적 배경은 그런 거고 네. 직접적인 배경은 제3한강교를 놓은 거죠. 한남대교. 그걸 왜 놨냐면 경부고속도로를 놓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남 개발을 하자가 목적이 아니라 네네네. 고속도로를 놓자가 목적이에요. 아, 지금은 강남 하면은 강남구를 떠올리시겠지만 네. 원래 최초로 도시화된 강남은 서초구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그쪽이 지나거든요. 그게 1지구, 강남구는 2지구. 강남구는 서초구에 비해서 좀 언덕도 많고 네. 약간 고속도로에서 빠져있다 보니까 외진 지역이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옛날엔요. 예. 그래서 여기가 좀 잘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안 풀렸어요. 지금 상상할 수 없죠. 학동, 대치동 이런 데도 청담. 장사가 안 돼가지고 사람도 안 모이고. 그래서 정부에서 그 집을 단독주택 단지를 만들기도 하고 시형주택이라고. 그 상공부를 보내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부양시키기도 하고. 억지로 만들어낸 그 부양의 결과가 지금의 강남구 탄생이고. 사람이 안 모이고 예. 저쪽에서 장사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억지로 정부의 행정부서를 보내서라도 그렇죠. 부양을 시키겠다. 예. 물론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는 인구 분산책이지만 예. 상공부가 온다고 하고 총무처가 온다고 하니까 붐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공공기관 지방 이전하는 거랑 비슷한 맥락이네.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처음에 강남구도 그런 식으로 해서 살려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서초구는 이제 도로를 놔야 되는데 이게 돈이 드니까 그 토지 정리 사업을 좀 교묘하게 해가지고 그 공공부지라는 게 탄생하거든요. 정비라면 예. 그걸 지금 가운데 모은 거예요. 이렇게 쫙. 그게 도로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스토리가 있었네요. 그게 스타트인 거고 그 한남대교, 강남대로 경부고속도로의 중간 지점에 말죽거리가 존재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강남을 개발하면서도 빠뜨리지 않았던 게 그린벨트인데 그렇죠. 지금 또 서초구에 그린벨트가 많다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강남의 그린벨트는 어떤 의미였습니까? 난개발을 막자라는 그런 취지였던 겁니까? 그러니까 꼭 강남의 그린벨트가 논의가 다른 되는 게 게 아니라 그린벨트 자체가 네. 그러니까 이제 도시계획적으로는 연담화를 도시끼리 붙는 걸 막겠다는 건데 박정희 대통령이 제안했을 때에는 그거보다는 안보적 요인이 컸어요. 자연 방어막들이에요. 자연 방어.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특히 탱크로 쳐들어왔을 때 1단계 방어막은 파주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아마 경기 북부로 놀러 가시는 일이 많죠. 산정호수라든지 네네네. 파주의 헤이리 마을이라든지 가다 보면 서울을 벗어나는 순간 뭔가 좀 길 옆에 이런 게 나타나요. 이런 게 콘크리트 큰 구조물 같은 거. 대전차 방어벽이라고.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은 도로만 다니시니까 그것만 보시는데 사실 그건 거대한 성벽의 문이에요. 그걸 수도권 방어 방벽이라고 부릅니다. 네네. 최규호 대통령도 완성이 됐어요. 거의 천리장성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머리 모자처럼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게 몇 겹이 있습니다. 서울 북쪽으로. 그게 그린벨트 지역에 착착 있고 그 마지막 방어막이
이제 은평구하고 도봉구에 있었던 방벽들이에요. 그게 이제 무너지면은 그 다음은 강남 아파트가 방벽이 되는 거고, 그게 무너지면 수방사가 있는 이쪽에 그린벨트가 또 방벽이 되고. 잠시만요. 아파트가 방벽이 된다. 예, 방벽이 됩니다. 그 도봉구에 가면 문화진지라고 있는데, 그게 원래 방벽에다가 지은 군인 아파트를 이제 헐고 약간 남겨서 공원으로 만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유사시에는 아파트를 무너뜨려서라도 길을 막겠다 이런 계산으로. 그 두 가지인데, 사실 이게 아파트 무너뜨린다는 얘기 왜 나왔냐면은, 저기 서대문구에 유진상가라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김신조 사건 때 이게 침투했던 길이에요. 네네네네. 그래서 거기다가 일부러 지어가지고는 필로티라고 있죠. 그 1층에 약간 통로 같은 게 있고 예. 기둥 세워놓은 거. 네. 기둥을 얇게 만들었어요. 일부러. 일부러요. 이거는 일부러 하더라고요. 이건 무너뜨리려고. 쉽게 무너뜨리게. 네, 딱 그게 청와대 가는 길이라서. 오. 이제 청와대 다시 대통령 들어가신다니까. 근데 그건 그거고, 아파트의 목적은 그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저격을 하는 거예요. 아래를 향해서. 그 일산 신도시는 그 50청문회에 드러났습니다. 이거 그 목적으로 해달라고 군이 요구했다고. 개발을 할 때부터 군이 그런 목적을 요구했다. 네, 그건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당장 압구정 현대아파트 같은 데는 그 시설이 존재합니다. 하고 재건축한다고 하니까 그 국방부에서 연락이 왔대요. 몇몇 아파트에 대해서 위에 대공초소 만든다. 알고 있어라. 이건 통보예요. 위에다 대공포를 설치할 수 네, 있게끔. 빌딩 GOP. 그 군 초소가 만들어져요. 한국에 주요 빌딩에는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냥 우리 조합 저 위에다가 저 공원 만들 건데 했다가 지금 청첩병력이라고 하는데, 그건 여러분들이 어디 사는지를 모르고 지금 거래하시는 거다. 근데 그게 70년대 얘기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바로 거예요. 올해도 지금 국방부가 5군데 연락했다고. 그건 또 군사 보안이지만, 여러분들 각종 부동산 보시잖아요. 앱들 네. 보면 대공방어 협조구역이라고 있어요. 그게 그거예요. 오. 빌딩 GOP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는 지금 2025년 현재에는 그런 시절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생소하게 듣는데 사실 지금도 분단 국가고 분단이라니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이게 군사적으로 굉장히 또 위협이 더 긴장 강도가 높았던 시절이기 때문에 꼭 필요했던 거네요. 근데 지금도 필요하죠. 지금은 북한의 그 제공권이 좀 강화됐기 때문에 핵무기도 개발하고, 그러니까 분단에서 문제가 아니라 좀 이상한 나라가 있기 때문인 겁니다. 꼭 분단의 문제는 아니에요. 사실 그리고 중국도 문제고. 아하. 그래서 서해안 쪽이 그 군사 요새가 많아요. 근데 우리가 참 이거를 많이 어떻게 보면 잊고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저는 원래 전쟁사나 국제정세를 보는 사람인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걸 왜 안 보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부동산 쪽을 들여다 보니까. 그게 이 작업의 스타트였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잊고 살았고 어떻게 보면 안보 측면으로는 이제 아파트를 보지 않다 보니까 네. 근데 저는 이거 많이 변했습니다. 오해를 피하게 말씀드리자면, 예. 안보가 중요하다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요소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이해해야지 여러분이 집을 거래하거나 살 때도 손해를 안 본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우리의 역사 안에 또 녹아 있고 우리의 주거 시설 안에 그렇죠. 그게 함께 하고 맞습니다. 있는 거고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강남 아파트 하면은 또 따라붙는 게 한강뷰라는 또 로망이기도 그렇죠. 합니다. 네. 모두가 다 한강을 볼 수 있는 게 또 아니다 보니까 일종의 그 조망권이 특권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사유재산의 또 가치와도 직결이 되고 이 한강뷰의 역사는 어떻게 될까요? 한강 뷰의 최초는 사실은 서부 이촌동이죠. 사실 아파트 문화의 시초는 강북입니다. 역시나. 남쪽으로 내다보는. 예. 그러니까 물론 그것도 제방 역할도 좀 하고. 이 최초의 고급 아파트는 마포 아파트라고 주공이 지은 첫 번째 아파트였습니다. 이게 고급 아파트 스타트고, 그 다음에 대규모로 아파트를 지어보자라고 했던 첫 단계는 강변에 네. 서부 이촌동. 근데 가보시면은 약간 난개발이에요. 이 개방형 아파트들, 단지가 아니라 한두 개 짓는 아파트들이 난립해 있어요. 여러 업체가. 그러니까 정부가 보다 못해서 이거 아니라 주공이 한번 쫙 만들어 보라고, 예쁘게. 아하. 그게 동부이촌동. 근데 그건 이제 한강 뷰인데 강남을 바라보는 뷰인 거죠. 그 다음에 여의도. 그 다음에 강남의 구반포 주공이 강남 고급 아파트 최초. 그 다음에 신반포, 압구정 현대 한양 등이 있고, 그 다음에 잠실 주공 1에서 5단지와 잠실 시형이 그 정점을 찍었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순차적으로 한강뷰라는 게 생기기 시작을 했고, 근데 그렇습니다. 최초에는 남쪽을 바라보는 강북에 있는 그렇죠. 거기가 시초이기도 하고요. 아까 그 원주민 뭐 이런 재개발 과정에서 갈등 이야기를 했고, 그게 60년대 심지어 사람을 쓰레기차에 태워서 보냈다라는 이야기까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했는데 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 시절에 강남에 살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벌었을까? 왜 우리 아버지 때 혹은 할아버지 때 강남에 만약에 터를 잡았으면 부자가 됐을까라는 생각들을 지금에도 많이 하잖아요. 네, 참 어땠을까요? 실제로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부자가 된 사람도 있고, 땅 주인인데 그러니까 대지주를 하더라도 정착에 성공한 사람이 있고, 재정착에. 이제 야금야금 팔다가
이제 바닥이 나가지고 뚝섬이라든지 이런 데로 흩어진 사람도 있고 소장농들은 뭐 밀려났고요. 소리 소문 없이. 각각의 운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김시덕 박사님의 눈에 띄는 사례 어떤 게 있을까요? 스토리. 그 김용목이라고 예. 땅 주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성공했어요. 딱 정착을 했고 그 강남구청 땅을 기부를 합니다. 여기 구청 지으시라고. 그리고 주변 자기 땅이 다 있는데 그걸 쫙 개발하는 거죠. 엄청난 부자였나 보네요. 맞습니다. 뭐 돈이 어디서 나왔나는 좀 미스터리긴 한데 뭐 개성상인이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그 사람이 지은 영동 아파트라는 데가 예. 강남 최초의 아파트. 영동 백화점이라는 게 최초의 백화점이었죠. 이 사람이 지은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영동 백화점? 예. 그게 한때 이제 신세계에 인수됐다가 지금 사라졌어요. 그런 사람은 이제 성공한 정착 사례. 근데 또 강남 사람이라고 했을 때 땅 주인만 말하는 건 아니니까. 예. 송파구 쪽, 잠실 쪽에서 이제 나루하던 사람들이 있는데 뱃사공이에요? 뱃사공도 강남 사람인 거죠. 예. 그건 사당에도 있었고. 그런데 이분들은 이제 인터뷰를 해요. 이제 한참 잠실대교 놓고 할 때 어떤 사람은 김포로 흘러가고 아직은 거기 다리가 없으니까 일할 수 있겠지. 어떤 사람은 양수리로 가고. 근데 어떤 사람은 버팁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 개발할 때 중장비를 날라줘요. 이 배로. 다리가 없으니까. 어떤 걸 중점에 일어나요? 저희 포크레인 같은 거. 배에 실어 보냈어요.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다리를 묶는 걸 보고는 강북에 가서 막노동꾼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자가 추적을 했어요. 그 뒤에 그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배를 졌던 뱃사공이 지금은 강북에서 한참 그때 강변 지역 개발한다고 동서울 터미널 입권. 그때 거기 구이동 이런 데에서 막노동 하는 사진을 찍었더라고요. 강남 지역 오가던 뱃사공이 나중에 어떻게 되었나 네. 추적해서 찾아가 보기도 하고. 그때 사람들 생각으로도 이건 되게 극적이라 생각했던 거예요. 그냥 급변이다 이거는. 근데 참 어떤 사람은 밀려났고 어떤 사람은 새롭게 털을 잡았고 네. 또 거기에서 강남 토박이였다가 또 나중에 또 삶이 변하기도 하고. 그렇죠. 정말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건. 그리고 또 이제 요즘에는 새 강남 주민이 생기기도 하고 일기 혁신 도시나 세종 개발할 때 이제 토지 보상금이 풀리면은 그분들은 2세들을 다 강남집을 사게 하더라고요. 뭐 지금 지역에서도 그런다 하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꼭 이제 자기 지역에 부촌에 갈 수도 있는데 강남집을 똘똘한 한 채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강남 주민이 생기고 있고 전국에서 모이다 보니까 성격이 또 섞이기도 하고 재밌는 현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키워드로 꼽아본 게 이겁니다. 불패 신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강남이라는 그 두 글자를 상징적으로 네. 부동산 시장에 빗대서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가격이라는 게 이제 양극화, 초양극화, 초초양극화로 그렇습니다. 가고 있고 가장 큰 배경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강남 지역이 이제 여러 강남 중에 지금 강남 3구가 강남 비교적 3구. 비교적 늦게 개발됐고 그러면서 그때 마침 한국의 주거 문화가 바뀌었어요. 아파트로. 지금도 이제 요즘 애들은 다르겠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을 그려보라 그러면은 뾰족 지붕에 그렇죠. 마당이었잖아요. 네네. 아파트 살면서도 그걸 그렸는데 이게 바뀐 시점이 70년 된 거죠. 이명박 대통령 전 대통령의 자서전 보면 그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강북의 강변 쪽에 있었는데 이촌역 쪽에 공사판이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민원들이 많았다. 근데 어느 날 한번 마포나 이쪽에 아파트 분양하는 데를 가봤는데 네. 사모님들이 많이 모여 있더라. 그럼 이걸 민원을 그냥 이게 쳐낼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아파트로 바꿔보자라는 제안을 아이들 떠올렸대요. 그리고는 왕 회장한테 말했더니 우리 현대건설을 어떻게 아파트 같은 걸 짓냐고. 우리 소양강댐, 경부고속도로 이런 걸 지어야지. 그래 부끄러우시면 회사를 분리시켜서 지으시라고. 그래서 그 아들이 정 회장이 아들한테 하나 줘가지고 만들었잖아요. 아구조 현대를. 그 아파트를 짓는다라는 게 그 당시 건설사 위상에선 부끄러웠던 거예요. 중견만 지었던 거예요. 중소만. 한양, 우성, 한신 이런 데가 소규모였거든요. 지금도 그 남아있는 그 아파트 이름들 네. 중견 건설사들이 지은 거여서. 그렇죠. 중견이나 중소들이 지은 거라 우성 같은 게. 그러다 보니까 현대 같은 거는 그거 하는 게 아니다. 근데 이명박 대통령은 되게 머리가 잘 도는 사람이라 경제적으로 이건 돈이 된다고 본 거죠. 그때가 한국의 문화가 전환된 시점이고 이때 이걸 탄 사람들은 강남에 집을 3구에 산 거고 아닌 사람들은 저기 어떻게 사람 사냐고 하면서 강북에 단독을 산 거죠. 갈림길. 처음에는 아파트 저는 닭장 같은 데서 어떻게 그러니까요. 사느냐. 게다가 무너지고 시민 시범 아파트 빈민을 사는 거지. 근데 발 빠른 사람들은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본 거예요. 예. 아마 그때 일본은 타만 뉴타운 짓고 한참 이제 아파트 붐이 있었거든요. 그걸 빨리 봤을 겁니다. 일본이 먼저. 타만 뉴타운이라는 한국의 주공이 일본의 주택 영당 같은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예. 그런 개발들을 재빨리 봐요. 그 무너졌다고 말씀하신 게 그 와우 아파트. 와우 아파트. 그 남산이었나요? 맞습니다. 예. 그거 말고도 시민 시범은 정말 날림으로 지은 게 많고 저소득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싸게 지은 거죠. 그래서 이름이 시범.
아니 그건 아니고 그 뜻 아니에요? 이제 시범이 되라고 한 건데 예. 사실은 날림이 많았고요. 이제 낮춘 거죠 예산을. 아, 그리고 또 단가를 낮춰주시다 보면은 보니까. 산 위에 지었어요. 그게 이제 유명한 얘기가 있는데 이 서울시 직원들이 물어봤대요. 왜 이렇게 위에 짓냐고 사람 힘들게. 그랬더니 김현옥 시장이 정강이를 차면서 각하가 잘 봐야지. 각하는 데서 보여야 될 거 아니냐. 아 맞아. 그 얘기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데 지었는데 부실하게 지으니까 무너지죠. 근데 와우 아파트도 오해가 있는 게 다 무너진 건 아니에요. 몇 개만 무너졌어요. 몇 개는 그래서 전체 동이 무너진 건 아니고. 아닙니다. 예. 근데 몇 개만 철거하고 나머지는 꽤 오래 있었습니다. 아 그 이후에도. 예. 그리고 뭐 저기 뭐 지금 대학로 쪽에 이화동 벽화마을이라고 거기도 시범 아파트 있었고 되게 많았어요. 옛날에 그 남산에 있는 와우 아파트를 동별로 업체가 달리 지었다. 아 남산은 아니고 저기 서강대 쪽에 와우산에. 아 와우산. 예. 헷갈렸습니다. 네. 서울의 고향이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해 충분히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역사로 이제 겪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궁금하신 분들은 책을 보시면 잘 나온다는 얘기. 근데 그것도 약간 여담인데 왜 무너졌는가에 대해서 설이 많은데 사실은 사람들이 이제 공급자 입장은 이거는 중하층용이다라고 생각했지만 아파트를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 이거 새로운 거다라고 느끼는 사람이 많았대요. 사실은 그래서 가짜 분양을 해가지고는 중산층이 들어왔답니다. 시범 아파트에. 예. 가짜 입주. 분양? 표적이 그러니까 사기 입주. 지금도 뭐 자격 사기 조건 분양? 사기 분양을 한 거예요. 지금 자격 조건 바꿔가지고 통장에 돈을 해가지고. 그래서 이 당시 부의 상징이 뭐냐면 장독대예요. 장독대. 장독대가 많은 게 부의 상징이에요. 지금도. 아파트에 넣을 수 없으니. 아니. 아파트에도 가져가는 거죠. 오. 안 쓰더라도 장독대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거 부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장독대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김치냉장고가 3개, 4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게를 못 이겼다고 하는 그래도 무너졌다는 카더라도 있어요. 카더라입니다. 한국의 건축의 역사는 장독대와의 싸움이거든요. 이거를 없애고 싶어 했었어요. 모든 건축가들은. 근데 결국은 장독대가 이겨서 김치냉장고가 됐죠. 장독대라는 게 이제 마당의 상징이기도 하고. 부의 상징입니다. 원래 고추장, 된장 다 담가 먹었거든요. 근데 그게 핵심이잖아요. 한국의 음식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있어야 잘 사는 집안인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장독 못 버린 거예요. 그리고 김치냉장고에다가 꽃장식하고 보석받고. 처음에 서양 건축가들이 이거를 이상하게 여겼는데 어느 순간 이게 퍼져가지고 요즘 아랍 가가지고 예. 대추야자를 거기다 담급니다. 한국화 K 컬처가 됐어요. 장독의 승리입니다. 하기사 옛날에 나왔던 김치냉장고 브랜드 이름 중에 하나가 장독대라는 게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게 그 직접적으로 이어받고 있는 거죠. 그러네요. 재밌습니다. 이게 또 그 부동산 시장 아까 좀 이야기를 했었는데 김시덕 박사님은 인문 혹은 역사학자, 인문학자 이렇게 봐야 될 텐데 사실 그 인문학이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 역사가 그렇죠. 모여 있는 거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또 강남에 살고자 하고 살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가격이 치솟고 그렇습니다. 정부는 항상 그걸 또 잡겠다라고 네. 하고 근데 또 되지는 않고 그렇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정권마다 시대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레파토리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문학자의 눈에는 이게 어떻게 보일까요? 강남은 이미 한국의 1극이 돼버렸고 최극이. 근데 이거를 왜 자꾸 부정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인간의 심리가 만든 거고 부동산은 심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계속 강조하는 건데 강남은 살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 모이다 보니 열망이 모이니까 비싼 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누른다고 눌리는 게 아닌 겁니다. 그거는 정부가 시민들의 심리를 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대단히 오만한 정책이라 생각해요. 이거 인정하고 자꾸 재건축 제한하고 하지 말고 한번 풀어봐라라는 게 제 견해예요. 자꾸 35층 제한이니 뭐니 하지 말고 한번 100층 올려보라고 강남에. 200층, 300층. 한번 해보고. 사실 전 서울의 불만인 게 여의도도 그런데 너무 낮아요 빌딩들이. 이게 세계적 도시가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원래 땅값이 비싸고 사람이 몰리는 곳일수록 더 고층이고 그렇죠. 뾰족하게 돼서 주변부로 나갈수록 이제 저층이 이렇게 그렇습니다. 형성이 되게끔 그렇습니다. 하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인위적으로 낮추려고 그래요. 살기 불편하지 않게 관리를 하고 그렇습니다. 좋은 인프라를 다 거기에다 그렇습니다. 넣어주고 하면서 계속 집값이 올라가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또 가려고 한다라고 뭐라 하고요. 왜냐면 정책 위반자들이 본인들이 여기 살고 있거든요. 저 그걸 생각해요. 정말로 본인들에게 인프라를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그 보면 이건 여야 관계 없는 겁니다. 다 보면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집이든 상가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깨고 싶지 않은 건데 저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번 올려보라고. 하고 싶은 대로. 그러면은 지금 송파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데 교통이 나빠져요. 그럼 자연히 빠져나가겠죠. 저는 그 단계를 겪는 걸 보고 싶다는 거예요. 한국은 자본주의 국가인데 자꾸 왜 그걸 인위적으로 정책으로 누르려고 그러냐. 누를 수도 없는 거다. 어떻게 보면 이제 쾌적함을 또 유지하려고 하는 네, 그렇습니다. 정책 위반자들의 속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거를 이제 하버드대 에드워드 글레이저라는 교수가 예. 도시의 승리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부티크 도시라고 표현을 했어요. 프랑스 파리의 한복판에 고흐가 살 수 있었던 이유는 네.
그때 고밀도로 건물을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난뱅이 외국인도 살 수 있었던 거다. 근데 그 뒤에 이 공간 자체를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쾌적함을 예. 이제 고정시켜버린 거, 박제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외국의 가난뱅이 화가가 못 산다 거기에. 그러니까 강남은 한때는 막 지어 올리다 보니까 사람이 모여 살 수 있었습니다. 그게 강남이 발전한 이유인데 어느 순간 이 광경을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고정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못 살고 인구 줄고 다시 빠져나가서 그 혜택을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 인구 1,400만 되고 지난번 대선도 경기도 정치인끼리 싸움이었잖아요. 이렇게까지 현상이 일어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은 그려지지 않는 명화 그림처럼. 그렇습니다. 또 강남 지역에 대기업들 본사도 많이 들어왔어요. 그렇죠. 이 대표적인 게 삼성그룹, 삼성타운이라고 그렇죠. 하는 거. 또 현대기아차 사옥도 양재동에 그렇습니다. 있고. 이것도 되게 이제 상징적인 거. 그렇죠. 이거 뭐 누가 가라고 해서 갔던 겁니까, 대기업들이? 아니죠. 대기업들은 그렇게 하지 않죠. 뭐 가라고 사실 저는 정부 부처의 이전은 찬성인데 지방으로 자꾸 기업 보고 오라 말하는 건 좀 아니라 생각해요. 자본주의 국가에서 그러면 안 되지. 근데 이 현대 기아차 말씀하셨는데 저는 상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대그룹은 아직 존재는 하거든요. 근데 갈라진 건 아실 거예요. 예, 현대와 그렇죠. 현대차로. 예. 근데 현대그룹은 강북에 있고 현대차는 강남에 있어요. 근데 그게 대단히 많은 걸 상징한다 생각해요. 현대그룹은 개동인데 예. 건물은 그 건물이고 이제 블라디보스토크도 똑같은 건물이 호텔로 쓰이고 있는데 현대호텔로. 근데 더 이상 그 현대그룹은 그 우리가 알던 현대그룹이 아닌 거죠. 네네. 그 그렇죠, 위세에서는. 그렇죠. 예. 그 삼성타운 경우도 좀 안타까운 게 원래는 타워팰리스 자리 개포동 거기에 예. 102층짜리 삼성 사옥을 지으려고 그랬어요. 그랬다가 IMF로 꺾이면서 3등분으로 꺾여서 타워팰리스가 됐죠. 팔고 삼성전자가 본사를 수원으로 갔었죠. 이 경기도로 이제 이전의 시작인 건데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그 얘는 상공부가 오려고 했던 옆에 한전부지에 가려고 하다가 105층에 짓겠다고 하다가 네. 또 3등분 됐죠. 그러니까 이게 운명 같은 겁니다. 하지만 강남을 벗어나지 않는. 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강남이 한국의 일극이니까요. 한국의 일극입니다, 여기는. 여기서부터 쫙 이제 재직결이 됐어요. 원래는 서울 강북이 한국의 일극이었고 영등포 축이 있었고 강남 축이 있는 건데 영동이라 불리는. 네. 강북 축과 영등포 축은 각각 북한과 중국을 접하고 있으면서 더 이상 확장 가능성이 꺾여버린 거예요. 막혀버린 거예요. 원래는 강북을 통해서 신의주 가고 원산 가면서 대륙으로 나가는 거고 인천을 향해서 서해를 통과해서 중국으로 가는 거였는데 이게 막히니까 남은 길은 동남쪽밖에 없는 겁니다. 서울에서 동남쪽 강남에서 용인, 수원 쭉 안성 가고 부산 가고 일본 가고 미국 가는 이 라인만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이건 거대한 국제 정세의 결과라 생각해요. 국제 정세까지 맞닿을 수밖에 없는 네. 대기업들의 선택도 그러하고. 삼성전자가 보면은 반도체가 한국 핵심 아닙니까? 예. 강북을 안 가요. 다 강남에 있어요. 넓은 의미의 강남에 있습니다. 강남 가다 못해 이제 경기도를 벗어나서 충청 남북도까지 가고 있는 거죠. 네네. 그거는 대단히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필연적인 걸 수도 필연적인 있겠네요. 거예요. 그 가장 방위 산업체를 강원도에 안 짓는 것처럼 부산에 짓는 것처럼 핵심 산업은 기간 산업은 남쪽에 보내는 겁니다. 한국은. 그러네요. 창원의 산단도 그렇게 또 만들었죠. 그렇죠. 특히 핵무기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숨어서 만든 거죠. 강남 지역이 어떻게 보면 또 교통이 참 좋다라는 표현도 많이 합니다. 네. 나중에 만들어진 그 지하철 이런 것도 말고도 그렇죠. 버스 터미널이라든지 화물 터미널도 강남 중심으로 좀 형성이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많이들 오해하시는 건데 강남을 키우려고 터미널을 보낸 게 아니라 원래 터미널을 외곽에 보냅니다. 지금 당장 저는 강남 고속터미널 주변에 오래 살아가지고 그 경험이 있는데 그 터미널을 만약에 여러분 동네에 보낸다면 받으실까요? 안 받으실 거예요. 그거는 혐오 시설이에요. 터미널은 원래. 그래서 그 증거가 지금 삼성타운이 있는 강남역 서남쪽 지역 네. 칠성사이다 공장이 거기 있거든요. 그 유통창고가. 왜냐하면 거기 원래 인터체인지 만들려고 했어요. 그럼 딱 입구잖아요. 예. 그리고 거기다가 강남역 시외버스 터미널이라고 가칭 만들려고 했는데 땅 지주들이 반대했습니다. 여기는 상업으로 이미 길이 막히는데 상업적으로 발달해서 터미널 왜 짓냐고. 그러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터미널이란 건. 근데 이제는 결과론적으로 지금 회고적 오류를 저지르고 있는 겁니다. 강남이 있는데 터미널이 있으니까 마치 터미널이 있기 때문에 발달한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네네네. 원래 그게 아니에요. 이 터미널은 서부 은평구에도 있었고 저기 수요에도 있고 강동 저기 광진구 구의에도 있고 네. 근데 왜 강남만 발달했다고 말하는 거냐. 심지어 3개나 있는데 약간 이게 결과론으로 이제 끼워 맞추는 끼워 맞춘 거예요. 그거를 이제 독일 철학에서 회고적 오류라고 합니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되니까 원래 이런 의도가 있었을 거라고 착각하는 회고적 오류.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그 고속터미널이 있다라고 해서 발전하는 것도 아닌데 네. 원래는 혐오 시설에 가깝기도 했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보면은 왜 고터라고도 하는 고터가 강남 있죠. 고속도로 저는 이제 고속버스 터미널을 터미널 불렀는데 그 옆에는 또 아주 큰
백화점도 있고 있잖아. 거기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리는 백화점이기도 하고 이거 한국뿐 아니라 2021년도에는 세계 1위 했어요. 왜냐면 거기에 사람도 몰리고 돈도 몰리고 전 국민들이 버스 타고 오거든요. 그 결혼식 같은 거 할 때 딱 거기만 내려가지고 결혼식하고 가거든요. 아, 그게 서울역하고 수서역 그리고 그 고속터미널이 그 기능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당시만 하더라도 거기가 외곽이었다라는 아, 외곽이어가지고 기억 못 하시겠구나. 저는 몰라요. 거기 이제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터미널만 보내서 저기 원성에 자자했어요. 횡했나요? 왜 이런 데다 만들어가지고 지방 사람들 올라온 다음에 서울 못 가게 하냐고. 서울이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거기서 이제 택시 타고 강북 가려고 그러면 따따부를 불렀대요. 따따따부를. 아, 거기에서 서울 가려면 네, 거기서 서울 가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3호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호선 이걸 통과를 안 했고 지하철이. 그게 지금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이에요? 반포? 예. 그래서 3호선이 보시면은 쭉 내려오다 말고 휘어요 크게 한번. 터미널 연결시키려고 휜 거예요. 원래는 쭉 양자갔으면 쭉 가면 되는 겁니다. 워낙 원성에 자자해서 휜 거예요. 그런 시절이 있었다라는 있었습니다. 그 결과 만들어진 거지. 강남을 개발해 줘야지 하고 터미널을 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회고적 오류입니다. 근데 지금은 가장 교통이 좋은 지역 예. 이러면서 또 이제 손에 꼽히는 거고요. 사실은 그거를 내보낼 계획이 여러 번 있었는데 아. 남부 터미널을 합쳐가지고 양재 시민의 10조에 보냈으면 딱 됐어요. 아. 근데 안 됐기 때문에 이제는 도심 터미널로 가는 거다. 양재동에도 또 그 화물 터미널. 복합 물류 뭐 화물터미 이런 것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늘 준비만 하더라고요. 이명박 대통령 때부터 계속 비리 사건 터지고 잘 안 돼요 거기. 또 일단 추진은 또 한다고 하고 계속 있고요. 뭐 추진을 하죠. 언제나 20년째 추진하는 세종도 있고. 김시덕 박사님의 강남이라는 책 같이 읽고 네. 있는데 아까 표현 중에 강남은 이제 그냥 1극, 네. 초극입니다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뭐 초극 가면 1극, 단일극이 됐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제 또 궁금해하는 게 그러면 이런 강남의 위상은 꺾이지 않고 지속될 것인가? 네. 거기에 대한 답은 어떻게 명확합니까? 예, 좀 명확하다 봅니다. 그러니까 부가 움직이려면은 그 정부가 무너지거나 그 국가가 무너지거나 전쟁이 크게 나야 돼요. 그게 아닌 이상 부는 계속한다. 그래서 고려가 무너지고 조선이 들어오니까 개성 부자들을 끌고 왔잖아요. 한양으로. 또는 정조가 수원 화성을 만들고 원래 수원이란 거는 지금 화성 병점쯤이 원래 수원이었거든요. 이름이. 거기 부자들을 다 끌고 와가지고 신도시에 강제 정착을 시켰어요. 그런 식으로 거의 새로 정부를 시작한다. 그 정도 됐을 때 가능한 거지. 또는 6.25 전쟁 터진 공포 때문에 강북에 못 살겠다는 사람들이 자발적 탈출을 한 게 강남이다 보니까 그때 한 번 가능했던 거지. 그러니까 이게 또 한번 옮겨가려면은 그 정도 사변이 나야 되는데 우리 아무도 그럼 안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갈 거다. 현 상황이 이어지는 한 또 네.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2극, 아, 예. 3극은 어디가 될 것인가? 제2의 강남은 어디가 될 것인가? 이거 정말 많이 궁금해하지 않습니까? 제가 질문 몇 년째 받고 있는데 예. 그 2극이란 건 없고 1극의 확산에 있는 거죠. 요즘 예를 들어서 마용성이라 그럴 때 성동구 집값이 오르는 거는 성동구나 여기 오용산 일부가 오르는 건 강남 사람들이 놀러 가기 좋습니다. 거기가. 다리만 건너면 뭐 옛날 당국대를 하거든요. 그 확산인 거예요. 마용성이라는 게 새로운 중심으로 뜨는 게 아니라 강남이 이제 넘치고 있다. 그 북쪽으로 넘치면 성동구가 되는 거고 광진구라든지 남쪽으로 넘치면 분당, 판교, 광교, 동탄, 지제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극은 아니에요. 근데 강남의 배후 지역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그리고 모두 알고 있습니다. 강남 개발에 대한 사람들의 오해가 뭐냐면 내가 저걸 개발할 줄 몰라서 안 샀다예요. 그건 거짓말입니다. 다 알았어요. 은행이 대출을 안 해줬습니다. 근데 은행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건 특혜였어요. 언제쯤요? 60년대, 70년대. 기업만 받을 수 있었어요. 그 정치자금이라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도 여러분 아세요. 지금 동탄 더 오를 거 알잖아요. 동탄 이신도시 같은 거. 가보면 아직 개발 중이거든요. 한참 황무지예요. 사면 오릅니다, 거기. 근데 돈 없잖아요. 근데 그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제2의 강남을 알고 계세요. 예를 들어 좀 애매하면 평택 지제도 있고, 지금 아산 신도시도 있고, 오송도 있고, 다 강남에 넘치는 게 거기까지 흘러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 1극의 확산. 확산으로서. 근데 그게- 그거를 알고 있는데 돈이 없다.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다. 어떻게 보면 제2의 강남을 찾는 게 아니라 1극이 어디로 확산되는가를 그렇죠.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다. 한강 북쪽으로는 안 가는 것 같고 남쪽으로만 넘쳐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게 제 관측입니다. 동남쪽 방향으로. 그건 풍수적 문제가 아니라 국제 정세적 차원이다. 우리가 도시문헌학자 김시덕 박사와 함께 신간 강남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구절 요거는 저희가 박사님께 직접 좀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예. 이게 짧게만 배경 설명을 드리면 제가 책을 원고로 보냈는데 출판사에서 앞부분을 살짝 바꿨었어요. 프롤로그를. 안 팔릴 거라 생각했나 봐요. 근데 지금 3세부터는 다시 제 걸로 돌아갔거든요. 오. 그걸 보시면은 제 원래 의도를 아실 텐데 예. 한국에서 너무 성공해서 실패한 정책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산화 제한 정책이고
너무 성공이거든요. 너무 성공해서 실패한 정책이요? 너무 성공해서 이제 둘도 많다. 하나만 하차가 되다 보니까 인구가 이렇게 꺾여버린 거고 하나는 강북 억제 정책이었어요. 너무 인구가 많아서 전쟁 못 치르겠다. 내려보내자고 했는데 너무 성공해서 강북이 죽어버렸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읽겠습니다. 오늘날의 강남이 탄생하는 데는 강남 지역의 일부 토지주와 강북의 세게 말하면 전주뿐 아니라 강남 지역의 세입자와 소장농 그리고 강북에서 온 철거민들도 그 나름의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만든 강남이에요. 아하, 역사가 만들었고 시민이 만들었고 네. 뭐 정책 앞에 뭐 대기업도 그렇습니다.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두가 만든 강남이. 여러분은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또 강남 그 두 글자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김시덕 박사와 함께 강남이라는 책을 읽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의별 이야기를 책을 통해서 나누는 별책부록 마칠 시간입니다. 다시 월요일 아침 9시 5분에 찾아뵙죠.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